목표를 설정할 때도 어느 하나의 목표를 딱 고정시키지 말고 내가 최소 목표, 이거는 무조건 한다. 그 다음에 최대 목표, 여기는 노력해서 한번 도전해 볼게.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목표를 좀 설정을 해보라고 해요. 자, 4원칙 가시죠. 4원칙은 철저한 극기의 원칙입니다. 네. 여기서는 이런 비유를 해요. 뭐 제가 살짝 바꾸긴 했습니다만 몸짱이 되냐 마냐의 차이는 내가 한계일 것 같을 때 마지막 두 번의 그 움직임을 성공했느냐 마느냐의 차이에서 온다. 세일즈도 마찬가지다. 네. 이게 보면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다. 뭐 계단 만약에 5층까지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다리 좀 아프다. 네. 그게 이제 체력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딱 힘든 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가 할 만큼 했다. 했을 때 조금 더 하는 게 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역시나 되게 닭을 치시는 열심히 해야지 얻을 수 있어라고 굉장히 격려를 많이 해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계속 돌파해 나가야지만 그만한 성과가 따라온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게 되게 힘들잖아요. 말이 쉽지. 맞아요. 죽을 것 같은데 네가 2개 더 해봐. 그게 쉽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팁들을 좀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한 5개의 팁이 있는데 한 2가지 정도만 소개를 하면 이제 첫 번째로는 목표를 설정할 때도 어느 하나의 목표를 딱 고정시키지 말고 내가 최소 목표, 이거는 무조건 한다. 그 다음에 최대 목표, 여기는 노력해서 한번 도전해 볼게. 이런 식으로 2개의 목표를 좀 설정을 해보라고 해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여기서 좀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목표까지는 한눈파지 말고 달리는 거죠, 계속. 네. 그 목표를 무조건 달성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최소 목표를 딱 달성했으면 그래, 이제 나는 베이스는 깔았으니 그 다음을 향해서 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조금씩 가보면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최대 목표를 달성하는 날도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정하는 이유는 그냥 의욕을 계속 고취시키기 위해서, 의미를 계속 스스로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팁 하나는 이제 스스로에게 보상을 하라. 이것도 좀 많이 들어본 얘기긴 하죠. 그래서 내가 그만큼 뭐 예를 들면 이제 세일즈 하는 분들은 뭐 고객과 10명과 통화를 끝냈다. 그러면 이제 커피 한 잔을 나에게 주겠다. 커피 한 잔을 이렇게 마시는 여유를 갖고, 그리고 뭐 최소 목표를 내가 달성을 했다. 그럼 뭐 여행을 간다.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하고, 최대 목표를 달성했다. 그럼 뭐 차를 산다. 뭐 이렇게 자기에게 스스로 보상을 줘라. 이런 팁들을 좀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최대 목표만 생각하면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벌써 져버리고 실행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최소 목표를 성공하고 나면 거기까지 또 가볼까라는 힘이 더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완전 빡세게 했을 때 그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한 중간 정도로 생각하고 그거보다 좀 덜한 걸 최소 목표로 잡고 그거에 좀 한계를 넘어가는 목표를 최대로 잡으면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아파트 수요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리서치 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가 여기 분양하는데 분양가를 얼만큼까지 받을 수 있을까를 분석해내는 게 제 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제한 가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레미안 퍼스티지 분양할 때도 제가 수요 조사 했었었는데, 여기는 분양가를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예요. 네, 평당. 그 당시 이제 그 반포동은 2천만 원대 시장이었었거든요. 2008년도니까. 그렇게 데드라인 어떻게 보면 최고 한계 가격이라고 명칭을 하는데 그걸 딱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최고 한계 가격에서 보통 이제 최저 가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요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가격.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최저 가격에서 최고 한계 가격 사이에서 보통 분양가들을 결정을 해요. 시공사들이. 근데 몇몇 좀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들은 최고 한계 가격을 드리면은 최고 한계 가격을 베이스로 시작을 다시 해요. 더 올리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입지, 이런 상품일 때 3천만 원이면은 3,300을 목표로 되겠다 하고 목을 더 붙여요.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잘았네. 그때 레미안이 정말 잘 나갈 때였었거든요. 그렇게 분양가를 올리더라고요. 상품을 좋게 해서. 지금 최고 상품이 됐었잖아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양이 애매하게 분양이 돼요. 그러니까 완판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뭐냐면은 완판이 되면은 문책을 받아요.
왜 이렇게 싸게 했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받을 수 있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허그에서 분양가 워낙 눌러놓다 보니까 다 완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마케팅적으로 의미가 없는 가격대거든요. 이렇게 분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분양가 책정하는 부서에서 회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바로 잘려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근데 지금 그렇게 한계 가격을 올리는 어떻게 보면 푸시업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들이죠. 예. 네. 그런 식으로 목표 한계도 내 한계를 돌파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마케팅이나 브랜드가 없는 데들은 이제 최저 가격을 주면은 최저 가격보다 또 낮게 하는 데들도 있어요. 반대로 분양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딱 그렇게 하고 끝이에요. 더 다음 단계를 못 나가더라고요. 대부분 그런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최소 목표조차 달성 못하면 다음이 없을 수 있다. 제 5원칙은 가장 긴 지렛대의 원칙입니다. 이 참 제목만 봐서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세 가지의 지렛대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지렛대는 고객을 좀 분류하라. 1장에서 얘기한 것과 1원칙과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렛대는 적절한 타이밍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렛대가 정확한 제품을 공급하라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냥 세일즈맨이라고 생각하면 다섯 번째 이제 영업을 나갔다 왔어요. 근데 뭐 되게 떠도는 얘기만 하다가 막 그분의 갑자기 자기 집안 얘기 막 듣고 그럴 수도 있죠. 막 그 뭐 요즘 힘든 얘기 듣고 막 이렇게 해서 예, 잘 들었습니다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만큼 세일즈맨한테는 정말 시간이라는 자원이 가장 소중하고 그게 정말 잘 활용해야 될 건데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정말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라. 지렛대를 정말 잘 써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그 효율적으로 일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유한 게 좀 재밌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바닥에 지폐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어느 공간에. 그리고 허리를 딱 한 번만 굽혀서 네가 원하는 만큼 지폐를 주술 수 있다. 이때 어떻게 할 거냐. 본인은 이제 두 가지 전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한 번 허리를 굽혔을 때 최대한 많이 줍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주변을 좀 살펴보고 어느 부분에 가치 있는 지폐가 금액대가 높은 지폐가 많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거를 줍는 것.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방향이 있는데 이제 후자의 방법을 좀 택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면 좋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한 지렛대 세 가지. 그게 이제 첫 번째는 1장에서 얘기했던 그 고객 분류를 하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내용을 풀어주고 있고요. A에서 뭐 B, C 순으로 이렇게 고객 관리를 해야 하는 건 동일한데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된 게 고객 분류를 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고객을 합리적으로 분류하려면 그 고객의 매출 그리고 공헌이익 그리고 고객의 잠재력과 같은 요소들을 좀 파악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공헌이익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비용을 뺀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좀 궁금해지는 게 고객의 잠재력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파악을 하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것도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냐면 내가 이 고객을 통해 또 다른 고객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고객에게 다른 제품을 더 판매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보면서 고객의 잠재력을 판단해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밍이 중요한 건데 인생은 정말 타이밍이잖아요. 인생 타이밍. 그래서 뭔가를 팔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뭐 휴가 갔을 때 뭐 내가 막 메일을 보내고 또 뭔가 정말 모든 일에는 시즌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농산물도 다 시즌이 있고 그런 것도 영업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옷 같은 것도 영업으로 뭐 판매도 사실 영업이잖아요. 근데 딱 이 계절에 이 벚꽃이 필 때 내가 입고 싶은 옷이 있고 좀 막 계속 비가 오고 왔다 안 왔다 할 때 입고 싶은 옷, 필요한 옷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타이밍이 안 맞으면은 안 팔린다는 거죠. 근데 그 타이밍을 정말 적절하게 맞추면 어머 이거 사야 돼 이러면서 사람들이 딱 사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내 고객이. 그래서 어떤 박람회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걸 준비하는 기간 동안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파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말 좀 물어보고 그걸 물어볼 수 있는 용기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일 필요하신 때가 언제세요? 막 이런 거 물어보고 아니면은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시기는 언제신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타이밍을 맞춰야 합니다. 네. 이 타이밍이 중요한 때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자사 제품이 있고 경쟁사 또 동일한 그 유형의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나눠 가진 상태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경쟁자가 품질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상품을 더 이상 못 팔게 됐어. 이런 타이밍을 잘 노려서 이제 자사 제품들을 이제 홍보를 하면 이때 만약에 내가 경쟁자 제품을 쓰고 있는 고객 리스트를 갖고 있다면 훨씬 더 힘을 덜 들이고 효율적으로 우리 자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타이밍을 좀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갤럭시하고 애플 그 아이폰도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아이폰이 먼저 개발을 했잖아요, 스마트폰을. 네, 네. 애플에서. 근데 이제 2008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런칭이 됐고 대부분 다른 나라들은 다 같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갔는데 갤럭시가 개발이 늦은 거예요, 원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1년 동안 아이폰이 못 들어왔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타이밍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처음에 한 번 사람들이 쓰게 되면은 계속 똑같은 제품을 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스마트폰의 첫 제품을 갤럭시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갤럭시가 훨씬 많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갤파입니다, 제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타이밍들도 조절하는 것들도 하나의 또 마케팅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사촌이 네. 왜 바꾸셨어요? 갤럭시로, 애플에서 갤럭시로? 그러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한 번 쓰게 되면은 바꾸기 되게 힘들어요. 나이가 먹게 되면 더 힘들거든요. 네. 제 나름대로는 되게 용기를 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폰에서 지금 못 쓰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뭔지 뭐죠? 아세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 페이자 쓰잖아요. 아이폰도 애플페이가 있는데 그게 기능이 한국 애플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아마 저는 삼성의 로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삼성페이 한번 써보려고 한번 바꿔본 거예요. 저 때는 굉장히 용기를 낸 거예요. 잘 쓰고 계신가요? 삼성페이만 쓰고 있어요. 다른 기능들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전화 근데 진짜 그건 편해요. 네, 정말 편하긴 하더라고요. 네. 카드를 안 들고 다녀야 되니까. 네. 자, 네. 세 번째 지렛대는 정확한 제품을 공급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고객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업셀링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크로스셀링 그리고 특가 판매 네. 이런 세 가지 유형을 좀 얘기를 해줍니다. 그 업셀링은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사이즈 업셀링. 이게 사이즈 업셀링이 뭐냐면 피트니스 센터 같은 거 3개월 끊으면 얼마, 뭐 6개월 얼마, 1년 하면 얼마 가격이 좀 묶음으로 쌌을 대량으로 구매하면 좀 싸지는 거. 콜라 라지 500원 추가. 그런 이런 거. 네. 이런 게 이제 네. 사이즈 업셀링이고요. 네. 그러니까 묶음 판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품질 업셀링이 있는데 이런 거는 타이어 전문점 가면 이렇게 내가 원래 생각했던 일반 타이어 말고 좀 비싼 고품질 타이어를 좀 추천을 하잖아요. 제가 낚여서 그렇게 샀잖아요. 아무튼 이런 것들 품질 업셀링. 도금이 더 좋은 걸로 되어 있다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국내산 타이어 봤는데 자꾸 외국산 추천해갖고 홀라당 속았다는 건 아니고 홀라당 넘어가서 그걸 지르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크로스셀링이라는 거는 뭐 이런 거예요. 본 제품 외에 추가 옵션 혹시 필요하신 건 없으신가요? 예를 들면 뭐 식당에서 본 메뉴 주문한 다음에 음료수는 뭐 필요하시지 않으신가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 이게 이제 크로스셀링이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요즘 보면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이걸 엄청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대표적으로 책에 나와 있는 사례이기도 한데 이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뭐뭐뭐도 구매했습니다. 뭐 넷플릭스 같은 영화도 심지어 이 영화를 좋아하시는 다른 분들은 이 영화도 같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구매를 계속 유도하는 것. 그 온라인 서점에서도 그래요. 이 책 사신 분들은 맞아요. 아직도 구매했습니다라고 그러니까 100% 떠요. 온라인 쇼핑몰에 가면 다 떠 있어 이거. 네, 그리고 이 제품과 연관된 제품 뭐 이런 식으로 네, 옷도 코디된 거 밑에 다 이렇게 같이 나와 있고. 네. 아무튼 본 제품에 이렇게 추가적인 판매를 계속 유도하는 것. 이게 크로스셀링이고요. 마지막 특가 판매. 이건 말 그대로 특가 판매입니다. 그 대신 한정 수량을 한정된 기간 내에 좀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잘하는 게 저거 나이키 네. 에어조단 시리즈.
그렇죠. 그건 다 시리즈를 모으잖아요. 한정 판매. 그거 뭐 추첨해갖고 이렇게 당첨돼야지 살 수 있다면서요. 참 그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막 몰려가지고 경쟁률을 뚫고서 사가지고 그 인증하고 자랑하고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된 것 같더라고요. 제 대학 동창 중에 한 녀석이 그 나이키 신발 사는 그 매니아가 있어요. 매번 그거 도전하고 막 떨어지면 떨어졌다, 되면 됐다, 되면 세상 다 가진 것만큼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좋냐? 그러면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멋쟁이네요. 네, 참 셀링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객 만족을 참 좌우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자인을 하자면 제 책 나올 때마다 그 예판 때만 선물을 드리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예판 때 판매를 독려하는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죠. 진짜 저는 본 판매에서는 안 드려요. 초반 러치가 되게 중요하니까. 네. 근데 요런 것들의 이제 판매 유형들, 구매를 유도하는 유형들이 있는데 요 저자가 한 30년 가까이 이제 업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한 그 정도 경험해 본 바로는 이런 순서로 하니까 계약 성사율이 높더라, 잘 팔리더라, 실적이 괜찮더라, 라고 이제 소개해 준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장 먼저 할 일은 신제품을 소개하는 거래요. 그래서 신제품을 이제 고객들한테 가서 설명을 쭉 해주고 그러면 그 다음 방문부터는 이제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새로 나온 제품 없나요? 하고 이제 질문을 먼저 던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 대화 도중에 따로 신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굳이 타이밍을 잴 필요도 없고 뭐 대화의 흐름을 이제 해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으니까 미리 이제 가장 먼저 신제품을 소개하라 그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할 거는 고정 품목, 이제 주 거래 품목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고 요때 업셀링 가능성을 확인하래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한 8개씩 주문하던 고객인데 한 12개 사면 하나 더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하라는 거죠.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이제 크로스 셀링을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책에서는 업장에서 만약에 물티슈를 쓴다면 쓰레기 봉투도 반드시 필요할 거다. 그러니까 재빠르게 살피고 필요할 만한 것들을 좀 제안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특가 제품을 제안하면 좋다. 이러면 실적이 좀 잘 나오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진짜 뭐 주옥 같은 말씀이네요. 굉장히 공감하고 저도 많이 활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두 번째 직장이 LG 유통이었었는데 야채 담당이었어요. 목동 3단지 내 LG 슈퍼마켓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거기. 이제 거기서 야채 담당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상 이렇게 마감 세일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고 있어요. 그쵸. 한 9시쯤에 문을 닫는데 그럼 7시 반부터 마감 세일을 할 때 사람들이 그때서부터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마감 세일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이거 그냥 그 가게에 사시고 하나를 더 엎어드렸어요. 그럼 매출은 안 빠져. 어차피 마감 세일 하게 되면 할인을 해드리는데 할인하게 되면 매출이 그만큼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고가 평가할 때 매출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매출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어차피 할인 금액만큼 물건은 더 많이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출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들이라서 그런 방법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살짝 조삼모사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게 방법일 수 있겠어요. 갖고 가신 분들 되게 만족을 해요. 그렇죠. 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같은 영업장에 가도 뭐 아르바이트생이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저 사람은 사업가가 되겠다 싶은 분도 있고 저건 너무 융통성이 없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꽉 막혀가지고 그런 것도 이런 것도 진짜 세일즈에서 배우면 굉장히 고객이 만족하면은 저 사람이 정말 나에게 기분 좋게 해줬어. 여기 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별거 아닌 작은 차이로 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뭐 물 주세요 하면은 뭐도 더 드릴까요? 따뜻한 물로 드릴까요? 뭐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더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 예전에 이제 그 조선시대 때 길 가는 나그네가 물 달라고 예쁜 처녀한테 얘기했더니 그 바구니에다가 나뭇잎을 띄워서 주잖아요. 그게 서비스 아니에요, 포인트. 그러니까 천천히 드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왕자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왕비가 됐다는 그런 얘기인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를 기대하고 평상시에 고객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고객을 위한 마음이죠. 왕비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실 분들이니 잘 하셔라. 이렇게 5가지 원칙을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눴고요. 6원칙에는 이제 가장 잘 맞는 툴의 원칙.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사냥꾼인가 아니면 농부 성향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원칙에서는 고통에 초연하기 원칙. 그래서
처음에 목차 소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고객 거절에 대비하는 방법들을 좀 소개하고 있고 네. 이제 8원칙은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기 원칙, 쓸모없는 것은 가지치기 하라 얘기를 하고 있고 9원칙은 정신적 방어의 원칙, 예, 고객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파악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방법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고요. 마지막 10원칙에서 강력한 감정의 원칙, 때로는 감정이 이성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빈정상하게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것도 있고 사람이 우리가 그때 예전에 읽은 책들 보면은 선택을 이성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감정에 의해서 선택할 때가 더 맞아요.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저자가 좋아하는 버터를 먹으면서 근데 약간 짠맛이 가미된 가염, 천일염. 예, 가염 버터인데 그 버터를 먹을 때마다 그 이 브랜드가 얘기하는 그런 정서를 먹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고를 만들 때도 약간 뭔가 유럽 스타일의 뭐 이런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 브랜드는 어디서 온 것 같은 그리고 내가 뭐가 된 것 같은 그러니까 옷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 브랜드의 감성을 사는 거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우리가 자세히 얘기하지 못한 이 5가지 원칙도 굉장히 흥미롭고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네.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아쉽네요. 네. 네. 궁금하신 분은 책을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네. 특히 뭐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늘었잖아요. 네. 한번 읽어보시면 진짜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많이들 읽으시는 책이 잘 팔리는 것들의 비밀 이런 책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렇게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원하는가에 대한 책일 것 같아요. 근데 제품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또 어떻게 연결해서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판매하느냐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도 판매 시장이 달라지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들은 분명히 영업의 법칙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되게 내가 써서 진짜 좋은 거를 판매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번 돼보고 싶기도 해요. 네. 다독다독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도 네. 뭐 방송을 팔고 있는 거죠. 네. 네. 저희가 읽고 좋았던 책을 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 다독다독입니다. 네. 네, 많이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못하겠다 역시. 어려워, 네. 힘들어, 세일즈가 쉽지 않아요. 네. 여러분 CEO보다 많이 버는 세일즈맨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